귀염 뽀짝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보건소! 와! 선생님 왜 웃으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난 지금 이거 연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진짜? 자, 오늘의 주인공은 또 우리 고양이 친구를 네. 데려와봤어요. 이 친구는 코숏 가을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고양이거든요. 무려 2009년생이라서 15살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사람 나이로 치면 어느 정도죠? 사람 나이로 치면 70대 후반. 네, 꽤나 이제 나이가 있으신 노령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단계예요. 근데 되게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을 넘어서 보통 저희가 20살을 넘어서 사는 걸 대학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대학을 넘어서 대학 졸업도 시켜야 되는 그런 아직 건강한 양상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감님, 가을이를 모시고 있는 집사입니다. 가을이와는 2009년부터 가족이 되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생기는 잔병들은 그러려니 하고 관리해주고 있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 췌장염인데요. 지난 12월부터 우리 가을의 식욕이 점점 떨어지고 자주 구토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로 인한 만성 췌장염 같다고 하더라고요.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인슐린도 맞춰주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또 당뇨 환자이다 보니 췌장염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 만성 췌장염인 우리 영감님 어떻게 관리해드려야 할까요? 중요하고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에요. 만성 췌장염과 당뇨인데요. 우선은 췌장염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표 GPT 설명해줘. 네,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이런 내분비, 외분비 기능을 둘 다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인데 흔히 알려진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이제 내분비, 그리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외분비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췌장에서 소화효소의 역할이 너무 과중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소화효소가 췌장 자체를 소화하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네, 실제로 이제 조직 자체로 스며든다던가 해서 그것 때문에 체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췌장염이다. 근데 이런 췌장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췌장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췌장 자체가 가지는 그런 소화 기능이 너무 과하게 필요할 때, 또는 외상, 맞아서? 외부의 강한 충격. 뭔가 부위를 팡 하고 맞았다거나.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고 담도라고 한 담즙을 분비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쪽과 이 췌장액을 분비하는 그런 조직은 되게 붙어 있거든요. 같이 옆에 붙어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담낭염이 있을 때 췌장염도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친구는 당뇨 때문에 지금 합병증이 걸린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당뇨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건데 깜짝 놀랐네. 그렇게 되면은 혈액에도 당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에 혈액이 가는 게 되게 무뎌져요. 흘러야 되는 혈류가 잘 안 흐르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을이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췌장염이 발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단계인 거죠. 역시 당뇨는 참 위험한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가을이는 지금 만성 췌장염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네. 계속 췌장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그 췌장 부근에 있는 조직 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되게 아프겠네요. 계속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죠. 몸무게도 줄어들고. 네. 그럼 이제 우리 가을이는 네. 수술은 어려운 건가요? 이제 췌장염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 자체가 염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가을이는 나이가 있어서 맞아요. 마취를 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실제로 질환이 심각한 경우에는 마취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마취를 통한 수술적 제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권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췌장염도 좀 심한 네,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시죠. 좀 눈에 힘도 좀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솔루션 1. 당뇨 관리해주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염을 일으키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당뇨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먼저 아이가 혈당이 잘 유지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일이 이제 수치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날 그날의 컨디션, 뭐 시간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저쪽 왼쪽에 있는 뭐 485, 385 이런 수치가 이제 그 혈당 수치 같은데 맞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폭이 좀 있어 보여. 당락 폭이. 네, 여기서 보시면 2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590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기 언제죠? 2월 17일은 53인데요? 네, 그러면 또 저혈당까지 떨어지고 있는 증상이에요. 저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나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아이들의 목표치는 80에서 120이 가장 이상적인 혈당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최대 250을 넘지 않는 게 저희 혈당 곡선의 의미인데,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서 혈당이 얼마만큼 이제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봐야 아이에게 주사할 수 있는 정확한 인슐린의 양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혈당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솔루션 2. 대증 처치해주기. 네, 대증 처치가 뭐죠? 대증 처치는 지금 현 상태에서 병의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걸 말해요. 이제 췌장염이라고 하는 질환, 당뇨라는 질환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으로 인한 혈당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기력저하 또는 구토 이런 것들로 인한 증상을 해결해주는 걸 말해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제거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대증 처치를 꼭 해주셔야 아이가 이 당뇨나 또는 췌장염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솔루션 3. 식이관리. 당뇨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당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이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료의 시기를 가져와 봤어요. 별로네? 맞았나요? 아니 소리가 지금 배에서 요동치잖아요. 정신 차려. 냄새 맡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이 안 나요. 아 냄새만 나는구나. 한번 이제 아니요 괜찮아요. 와. 하지만 지금 가을이에게 필요한 건 이 사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는 처방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가을이가 먹고 있는 사료는 왼쪽에 있는. 그래서 양질의 고단백을 먹고 탄수화물을 낮게 유지를 해야 아이들의 혈당이 조금이라도 더 잘 조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칼로리 양을 계산을 하고 아이에게 하루에 정해진 양만 먹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혈당이 우선적으로 잘 조절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가을이 당뇨도 췌장염도 다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꼭 관리 잘해서 건강해지길 바랄게요. 건강해요.